인천재능대학교 이규 총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만은, 강의하러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총장님, 또 김재춘 우리 원장님의 훌륭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하러 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본전은 완전히 뽑은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고등학교 고졸 그리고 9급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대학원 과정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았지만, 저의 항상 이야기에는 고졸, 신학, 9급, 신학, 이런 식으로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거부 반응이 안 생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나와 있는 능력 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의 인재. 이제는 참 지금까지는 학벌 중심 사회, 학력 중심 사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렇게 평가받던 세월이고 사회였다면은, 이제는 무슨 일을 잘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이제 사회로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제도나 학교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되었더라. 인성. 어떤 인성을 갖추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의를 좀 집중시키기 위한 사례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걱정한 것이, 강의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첫 번째 또 두 번째 하고 나면 바쁜 가시는 것 아니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대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퍽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품을 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재춘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포리텍 대학이 예를 드셨습니다만, 1년에 올해만 하더라도 4년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6,211명이 2016학년도에 전문대학의 문을 두들겨서 1,391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6,000명이 넘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학생들은 다행이죠. 문제는 한 4만 명의 학생이 전문대학 문을 두들겼습니다만 6,000여 명만 전문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 그만큼 이제 거품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기를 읽어라. 위기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비전, 또 마지막 부분에서 성실, 진실, 절실, 이렇게 7가지 말을 전달해 드릴 것인데, 솔직히 어떤 강의든 간에 듣고 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누구가 강의를 하더라 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자기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만드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혜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오면서 우리 인천재능대학교에서 만든 쿠키를 2개 가져왔습니다만, 이 2개가 아니고 이름을 적으면 댁으로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야기하는데 동의를 해 주신다든지 어떤 또 대답을 잘 해 주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인천재능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예? 인천. 저분에게 하나 드리세요. 엄밀하게 따르면 인천이니까 인천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렇게 용기 있게 답하는 분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하나 드리세요. 예. 이거 안 돌아가죠? 예,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개인이나 모든 기업, 모든 국가에게 위기는 밥처럼 존재한다. 사소한 변화의 단초에 약신호를 조기에 찾아내지 못하면 이기다. 이제 뇌졸중 하면은 한 4번의 뇌졸중과 비슷한 4번, 5번의 그런 사례가 옵니다. 그리고 한 30번의 조그마한 그런 징후가 있는데 그걸 놓치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여기 이거 아시겠죠? 2001년 9월 10일 9.11 사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도 2년 전에 FBI가 국가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눈여겨 듣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소설 같은 이야기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보험 책임자인 한 사람이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큰 대형사고가 생기려고 하면은 29번의 경미사고, 300번의 징후가 있었다. 왜냐하면 보험을 이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청년의 이익입니다. 옛날 1980년도는 대학 진학률이 27%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는 학생이 10만 7천 명이니까 취업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또 하나 더 이분에게 드리세요.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살금이 저희 보좌관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세, 29세 고용률 추이도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나는 취업을 포기했다. 취포생.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43만 명은 구직 단점자입니다. 이게 심각하죠. 그리고 인구론, 인문계 졸업자 중 90%는 논다. 그리고 인문계 대졸자 100명 중 53명은 놀고 있다. 청년 실신, 이것은 학자금 채무금액을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미래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 500만 개가 줄어든다.
이 내용들은 제가 그냥, 그리고 또 10대 몰락 직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직업 수행 확률이 65%나 된다. 근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인당 양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 초등학교 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대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예. 근처에 안 갔기 때문에 쿠키가 없습니다. 이거는 용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억 7,420만 원. 이제 주택 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또 필요한 것은 55세 이후에 필수 노후 자금.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통계상 14억 5천만 원이 듭니다. 월 2억 6천만 원.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55세 평균 자산은 2억 9,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몇 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 이랬더만은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중도 탈락하는 대학생, 이는 전문대, 일반대를 포함해가지고 탈락하는 학생들은 1년 안에 70 내지 80%가 자퇴를 합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첫 일자리의 경우에는 2년을 유지하는 경우는 2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또는 힘들었던 문제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기 이직하는 취업생이나 교수나 산업체,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게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천재능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중도 탈락생이 보내는 이기 신호에 좀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EWE 조기 경고 체제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위기를 잘 신호를 읽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조건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대학에 지금 인천재능대학에 10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제가 48년 동안 정부에서 공무원 그리고 한국교직공제 이사장 합쳐 48년 동안 있다가 전문대학에 와서 10년 5개월을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세 가지 정도는 학생들이나 모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창의력 이미지 비전입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동연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그겁니다. 남과 다른 각도로 보고 다르게 생각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삐딱하게 봐라 이거죠. 여기 말이죠. 세계 최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게 크레인 30층 높이입니다. 저게 식당입니다. 저 식당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예약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22명입니다. 가격이 770만 원입니다. 저렇게 이제 식사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삼중 장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데서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석 대표 혹시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대구 계명대 시각 디자인과를 4.5점 만점에서 4.47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뉴욕의 비주얼 아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2007년에 세계 유명한 광고 공모에서 30개의 메달을 땁니다. 이게 결국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대기 오염으로 6만 명이 사망하는데 최우수상 굴뚝총입니다. 굴뚝 이렇게 총을 그리는 거죠. 또 계단이 누구에게는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이 된다. 장애인에게는 그렇게 이런 발상입니다. 유럽에서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펼치지만은 아프리카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우산을 펼친다. 요게 미사일하고 옥수수하고 그리고 또 총을 겨누고 있지만은 우린 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창의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남과 다른 이미지를 가져라. 이 법정에서 피고의 외모가 형량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가. 예. 맞습니다. 참, 쿠키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예. 그러니까, 앉는 자리도 중요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둘, 셋, 넷, 저기, 이분 나중에 적어주세요. 맞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여자가 미모를 이용하여 무죄 선고를 받고 스타가 되는 이야기. 뮤지컬 시카고는 매력 있는 외모를 지닌 사람에게 더 너그럽게 대하는 사면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미국 심리학계는 피고의 신체적 매력이 배심원들의 형량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2005년 미국 성 안사금 대학에서는 절도 사건의 여자 피고에게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한 편견을 내리는 실험을 했는데 10명의 배심원들은 매력적인 여자에게는 평균 4.3명, 덜 매력적인 여자에게는 평균 6.5명이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자팀은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모의 법정 실험을 해봤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배심원은 성별과 나이를 골고루 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작했습니다. 피의자 나왔어요. 피의자의 외모에 따라 배심원의 판결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루만 차림의 교통사고 피의자. 피의자 김수진 씨는 2008년 9월 4일 새벽 5시 강원동천 44번 국도평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도 승용차와 충돌하여 운전자 박창수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피의자에게 몇 년의 형을 부여하시겠습니까? 배심원들에게는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했습니다. 자, 이번엔 같은 피의자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시켜봅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다시 배심원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재판에 지내는 동의를 미모의 젊은 여성으로 변신한 피의자에게 배심원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운전자 박창수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 여러분의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피의자의 외모가 과연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배심원들이 구형한 형량은 놀랍게도 평균 8.9년과 5.1년. 예,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취직 못한 학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춘 원장님처럼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또 학교 다닐 때 학점 좋게 받고 또 토익 점수도 957점이라면 부모들이 우리 아들 틀림없이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직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상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인상이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인상이 나빠. 그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엄마 이야기입니다.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이 지혜비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인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 둘, 셋, 넷, 4초간에 그 사람의 80%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분 동안에 이 사람을 앞으로 만나야 될 것이냐 만나지 않아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뒤집는 데는 몇 시간이 돼요? 40시간이 돼요. 그럼 40시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진실의 순간은 스페인의 투 할 때 투하고의 이 정수리의 칼을 꽂는 그 순간 잘못하면은 투사가 죽고 잘하면은 소가 죽는 그렇게 그 진실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쁜 기가 나오면은 취업이 될 수가 없지요. 솔직히 공부라는 것도 부모들이 요즘 참 어릴 때부터 혹사를 시키는데 아버지가 20등 하고 어머니가 40등 했으면은 30등 하면 그게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10등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욕심은 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 웃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부지런한 사람이 이 60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래가지고 웃는 시간은 89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은 보통 한 번 웃으면 엔돌핀 얼마치 나온다 했습니까? 300만 원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불 장군은 뭐냐?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장군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움직여야지.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다는 상관관계는 없지만은 듣기를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는 상관관계는 있다.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 관계를 좋게 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 여기 경청, 그러니까 청자입니다. 이거를 풀어보면은 왼쪽에 기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열십자 문목자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한일자 마음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임금의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듣고 일관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잘 듣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들으면 그게 경청이 아니죠. 그래서 이 어느 미국 교수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언어적인 사항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정이나 분위기, 그리고 눈, 몸의 움직임 자체가 55%, 38%, 결국은 93%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3-2-1 법칙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3분 동안 아까 그 10개의 눈으로 들으라 하는 것은 눈을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6분의 1을 하는 겁니다. 자, 쿠키가 걸려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 누가 입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분. 네. 저기 주소하고 적어주세요. 예, 사실 입은 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입 안에 있는 혀입니다. 혀.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부끼리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면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잖아요.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북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북부 도시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12그루 심었는데 12그루 하면 생각나시죠? 그 나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드로 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 또 가롯 유다 나무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베드로 나무야 고맙다 이렇게 말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가롯 유다 나무 앞에만 가면은 거기에 들른 사람들은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침이 거기 나무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차츰차츰 그 나무가 시름시름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저주라는 것이 무서웁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강한 곳이 혀다. 아무리 머리가 강해도 상대방 이래 한번 쥐어박으면 쥐어박을 수 있으니까 뛰어가서 박치기 하고 안 됩니다. 그러나 말은 심장을 뚫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칭찬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칭찬 잘 못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은 나이 많은 부부가 이래 나오면은 한 번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MC가 하라고 이러면은 억지로 하는데 좀 거북스러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왜 칭찬을 안 하느냐? 칭찬과 아부를 구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칭찬할 것이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고, 아부는 칭찬할 것이 없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변재윤 대표님이 참 이런 좋은 이런 미래교육 포럼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해주는데,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분에 박수 한번 보냅시다. 왜냐면 칭찬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아는 분이 있을 때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칭찬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은철 차장님이 벤저인 대표님에게 칭찬 아이고 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칭찬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에서 뭘 먹든지 간에 먹고 나면은 잘 먹었다, 맛있다,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평생을. 그런데 혹시 집에서 맛있는 걸 해줬을 때 아이고 뭐시 간이 왜 이렇게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시는 해주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맛도 묻는 것 같는데 맛있다, 잘 먹었다 이러면은 미안해서라도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칭찬이 조금 반대입니다. 왜? 물론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칭찬의 뒤편에는 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 조직들에게 하는 신호입니다. 라면 하나 먹어도 먹는 순간에 제가 우리 주인은 역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먹고 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 각자의 노력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저는 항상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올해 나이 70입니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감사다, 고맙다. 그러면 이 친구들 알아먹습니다.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거기 맞춰서 열심히 작동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비전입니다. 30년 전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확률이 80%였습니다. 그러니 가난해도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자식 이렇게 공부시켜 놔놓으면은 다 자식들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인지 아십니까? 예? 20%. 원하는 답은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1학년 신입생 들어온 학생에게 다 가르칠 수는 없고 500명에 대해서는 꿈을 설계하는 것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경영하는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 학기 동안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꿈을 설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경영하겠다 하는 것은 5년이면 5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담으면은 그게 경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전지 하나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고 또 지도교수가 사인을 해주면은 요런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들이 봐도 정말 우리 자식이 이렇게까지 꿈을 그리고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구나. 그러니 또 핸드폰에다가 띄워줍니다. 그리고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고 일어날 때나 자기 전이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나와 있는 이민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12개의 조리 자격증을 획득을 한 학생입니다. 2008년도에 인천재능대학교 호텔조리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2009년 12월에 재학 중에 아까 그 두바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 아랍 7성급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 조리사로 대학에 재학 중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대학에 다닐 때 명함을 가지고 다녔어요. 미래 특급 호텔 조리사.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무슨 스펙 쌓기 위해서 토익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도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부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호텔 입시조리과 74명이 해외에서 취업을 했는데 버즈 알 아랍에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드워드 건이라고 해요. 건영민 저희들 대학에도 몇 번 왔다 가고 했는데 그 양반이 있던 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천하겠다 하는 노력하면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 여러 가지에서 여기 우리 차관님 지내셨으니까 아시지만 무슨 평가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항상 뭐 1등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인사를 좀 잘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인사라는 것은 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최상의 방법입니다. 인사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변재인 대표님 보고 속으로 욕하면서 인사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상대방에게 정중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사가 결국은 그런 상태를 계속 자기를 만드는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 된다고 교육적으로 지도하게 되면은 인사 하나만 잘해도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금 카드를 가진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참 이렇게 이루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48년 동안 제가 실천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일에 진실로서 대하며 절실하게 목표를 추구하라.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10년 5개월 전에 재능대학에 부임을 한 후에 교수님이나 직원들에게 한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죄짓지 말자. 처음 반응은 우리가 무슨 죄짓느냐. 그게 아니고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의 정성을 다해달라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교육부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500여 명의 모든 직원의 얼굴,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벽에다가 커튼을 치고 사진하고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남이 안 올 때는 그걸 열어서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능대학에 가서 10명씩 점심시간에 230명의 교수 직원들을 10명씩 이렇게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 10시 반에 명단이 작성되면 앨범, 그리고 인사기록 카드 이렇게 가지고 그 10사람을 계속 익히는 겁니다. 1시간 반 동안에. 근데 한 7, 8병은 외워지는데 한 2명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숨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또 보고, 앉아있는 분부터 이렇게 만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 만났는데. 어떤 날은 이러더라고요. 10명 중에서 제주도 출신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10년이 넘었는데 같은 제주도 출신인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는 거죠. 이게 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 정직한 마음. 이 진실은 이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진실하게 되려고 하면은 절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진실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첫걸음인데, 항상 내 안에는 예전의 나라는 라이벌이 있다. 그 라이벌을 철저히 죽이자. 2008년도에 제가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를 할 때, 저는 기획관리실장 하면서 장관님을 그때까지 7분을 모셨습니다. 하도 장관님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은, 그러고 기획관리실장이 또 뭐 어떻게 보면 더럽게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관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저를 바꿔달라 이러면 장관님 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이 바지 저고리 안 되려고 하면은 교육부 들어가면은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제일 그 장관 차관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국회 업무보고 청와대 업무보고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 4, 5일 지나고 나면은 불러요. 그래 가면은 내 있을 때까지만 좀 더 있어주면 안 되느냐.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7분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정권이 또 바뀌고 이래 하다 보면 또 차관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제가 일요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자막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누구 이래. 우리 집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 차관 발표 났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당연히 제가 된 줄 알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다른 누가 됐어 이러니까 전화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이 저 생일이었습니다. 이 친척 몇 쌍하고 저녁을 먹게 되어 있었는데, 저녁 먹고 그날 노래방도 가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면서 저보고 이런 이야기해요. 어떻게 당신은 그게 안 됐는데 기분 좋게 그렇게 전화를 했느냐. 아, 내가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전의 나를 발표하는 순간 내가 철저히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찾을 수 있었다. 이거는 오랫동안 제가 저를 지켜내는 방법으로 저를 단련시켜 온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욕도 하면서 저녁에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실입니다. 절실.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김동연 총장님이 기재부
차관님으로 계실 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전문대학 예산 교육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억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못만 날 거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만났어요.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김동영 총장님이 전문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하면 복도까지 나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예산은 뭐 안 돼도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며칠 지난 뒤에 300억 원이 다시 올라갔어요. 저분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요, 이게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자 하면은 10번을 만나라.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은 3번까지는 만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3번 만나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나면은 당연히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4번째 가서 만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조금 놀랍니다, 상대방이. 근데 그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이렇게 하구나.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쪽으로는 2번째는 뭐냐면 일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일이구나. 그러면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으니까 다음에 5번, 6번 찾아가면은 그걸 상대방의 그 입장을, 그러니까 가슴의 절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생존 전략인데요.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는 500m 이상 전력 질주할 수 없습니다. 이 체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항상 숨어서 500m가 안 되도록 해야 이 먹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인 가젤은 500m만 잘 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 통계가 나옵니다. 사자 생존율은 10 내지 20%인데 가젤의 생존율은 30 내지 40%입니다. 이제 사자는 먹이를 못해서 못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가젤이 이길 확률이 80이나. 왜? 사자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뛰지만은 가젤은 목숨을 위해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때 한 번 더 도전해야 합니다. 절실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걸 때 결국 꿈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59번의 도전을 해서 떨어진 할머니가 960번 만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이름도 자동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차사순 할머니. 이분이 69세 때 저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인지대만 500만 원, 교통비, 그리고 밥 먹는데 자기 계산에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959번, 960번 만에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못할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경험했던 성실, 진실, 절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은 결국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